어서오세요. 아빠는 식당 사장님 빠사장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요, 소머리 수육, 국밥, 소스, 양념장까지 모든 비법을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그중 첫 번째 소머리 삶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한우 암소 소머리 반쪽이고요. 진공 포장을 풀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공 포장 후에 냉동한 소머리는 산패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해동 후 바로 삶아도 되고요. 이렇게 초벌 삶기를 먼저 해줄 건데요. 소머리가 물에 담길 정도로 물을 이렇게 넣고 월계수잎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 소주 400ml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삶는다면 절대 잡내가 없습니다. 생강 다진 거 그리고 커피 반 스푼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뚜껑을 열고 끓기 시작 10분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초벌 삶기가 끝나면 이제 세척과 이물질 손질을 해주면 되고요. 흐르는 물에 핏물때랑 이물질을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뜨겁고 질감이 좀 이렇게 되게 딱딱해요. 흐르는 물에 식혀주고 손질하면 더욱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머리 껍질 부위에 그 잔털, 울대, 입천장 이런 데 손질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입천장입니다. 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초벌된 소머리는 이제 딱딱해 가지고요, 칼이 잘 안 들어요. 손 조심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하시다가요, 아빠 손 다치면 가정의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 소머리 국밥집 사장님들 진짜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기름지고 딱딱해서 이게 손질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일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소머리 국밥집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식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일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소머리는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지방이 많습니다. 암소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좀 많아서 불필요한 지방 이렇게 같이 제거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귀 쪽, 귀는 반으로 잘라서 안쪽 끝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잔털도 좀 많고요. 분비물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손질이 깨끗하지 않다면 분명히 나중에 삶았을 때 잡내가 생길 거고요. 입천장 쪽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있는 부위들, 껍질 쪽에 잔털, 귀청소 요 세 가지는 꼭 필수로 손질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손질을 해보시면 아마 이거는 먹는 거다 아닌 거다 확연히 보이니까요. 그 소머리 삶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손질 과정입니다. 이 손질만 깨끗하게 해도 절반 이상은 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 요즘 도축장은 위생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비교적 잔털은 많지가 않고요.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식당은 분명히 손님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 소머리에서 우설은 입천장 그 부위 쪽 손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소머리 반쪽을 구해 가져왔더니요, 우설이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우설은 어디 간 건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우설 빠진 소머리 손질 그리고 삶는 법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소머리 반쪽 손질 시간은 실제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손질을 끝낸 이제 소머리는 본삶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월계수잎 그리고 생강 같이 넣어주고 소주는 500ml 정도. 본삶기는 이제 커피는 안 넣으셔도 이제 됩니다. 소머리는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까지 삶아줘야 되는데요. 이 생각보다 물을 처음에 한강으로 잡아야지 나중에 육수 국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손질이 잘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맑게 끓어오릅니다. 가정에서는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요, 끓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오래 끓여야 돼 가지고요, 집안의 수증기랑 구수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강불에서 뚜껑 열고 30분을 끓이고요, 뚜껑을 닫고 이제 약불로 줄입니다. 초반 30분은 꼭 뚜껑을 열고 끓여야지 잡내가 이제 날아갑니다. 끓기 시작해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경과했고요. 작은 덩어리들은 모두 익은 것 같습니다. 그 소머리는 그 살코기보다 껍질 쪽을 좀 잘 삶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야 알맞게 익은 거거든요. 그 조금 뻑뻑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덜 삶아진 겁니다. 먼저 푹 삶아진 덩어리를 채반에 좀 꺼내서 식혀주시고 계시면 되고요. 두껍고 큰 덩어리는 껍질 쪽을 아래쪽으로 두고 더 삶아주시면 됩니다. 그 삶은 소머리는 이게 식혀지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식혀 놓는 게 좋고요. 제일 큰 덩어리 30분 정도
더 삶아주니까 이제 알맞게 삶아졌습니다. 기름 제거는 당연히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이제 기름을 제거해 주시고 육수를 식혀서 한 번 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기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머리 삶는 법, 이 노력과 정성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삶아진 소머리는 1시간 정도 속살까지 이렇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 뜨거울 때 한석봉 어머니가 오셔도 아마 이쁘게 못 썰으실 것 같아요. 물컹물컹 해가지고요. 소머리 삶는데 한석봉 어머니는 못 오시죠. 떡 써느냐고 바쁘십니다. 껍질 부위 그리고 껍질과 살코기가 붙어있는 수육 부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을 나누고 이제 남아있는 지방도 한 번 더 손질을 해줍니다. 그 소머리 중에 껍질이 30%, 지방 30%, 살코기 30%, 나머지 10%는 뭐 물렁뼈, 울대, 불순물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노력, 정성, 수율은 식당에서 결코 비싸게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차갑게 식히면 이렇게 썰기가 편한 것 같고요. 지금 썰고 있는 부위는 껍질, 살코기 알맞게 있는 수육용인 것 같아요. 국밥에 같이 말아줘도 좋은 것 같고요. 촉촉하고 식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뭐 구수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써는 부위는 껍질에 살코기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수육용은 길고 두툼하게 썰면 되고요. 국밥용은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얇게, 소머리는 부위별 국밥이나 수육에 따라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 뜨거울 땐 부드럽던 껍질이 좀 식히니까 뻣뻣해져 가지고요. 꼭 이거 썰 때도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소머리 손질 방법부터 삶는 법, 용도에 맞게 써는 법까지 준비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머리를 이용해서 수육 국밥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는 언제나 맛있게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